자,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구조적인 거, 세부적인 구조, 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조금씩 형태 안 맞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은 좀 무시하시고,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떤 그 내용 중에서 면봉을 사용을 하든 휴지를 사용을 하든 한번 재질적인 거에 대해서 같이 겸사겸사 진행하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제 면봉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손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톤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손으로 한번 문질러서 한번 표현을 할게요. 자, 재질감, 구조적인 거에 맞는 방향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문질러서 해보면 좀 부드럽게 피부 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남자들은 화장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자, 눈은 더 깊숙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 부분에 명암을 넣죠. 그 명암은 뭐냐면 화장 기술에서 뭐라 그래요? 보카시라 그러나?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아이라인 부분들, 뭐 주변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넣죠.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을 넣으시면 그 구조적으로 설명했던 그 면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부드럽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제가 여자라고 하면 아마 화장 기술은 아마 굉장할 거예요. 자, 근육, 골격 위주로 해서 비벼주시면 부드러운 명암들이 생겨서 한층 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자, 명암은 이제 넣어주실 때 이렇게 비비셔서 그라데이션 단계를 내주셔야 돼요. 빛을 받는 부분 쪽으로 살포시 풀어주세요. 자, 각진 이런 코 부분들도 이렇게 비비시면 부드럽게 유선형의 명암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른 재료는 제가 쓰진 않고요, 손가락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용할 수 있는 손가락은 다 활용을 해보세요. 그 앞전에 구조적인 표현을 했던 것의 각진 모습들이 이렇게 좀 사라지면서 좀 더 부드럽게 굴곡들이 생겨납니다. 자, 특히 이제 그 손에 이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손가락으로 비비시면 손가락 자국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되도록이면 뭐 어쨌든 면봉이나 찰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또 아니면 휴지를 돌돌돌 말아서 연필 끝처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부드럽게 진행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손으로 비비실 때에 부드럽게 이제 진행을 이제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긴 하는데, 이 연필가루가 손가락에 묻으면요, 이렇게 묻으면 뺀질거려져서 더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잘 문질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요, 지우개로 이렇게 해서 닦아서 지워서 좀 시간차를 좀 두시고, 손에 약간의 손가락에 약간의 이제 땀이 좀 살짝 좀 약간 습할 때, 그때 다시 비벼주시면 더 부드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훨씬 더 유연해졌죠?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 지난번에 설명했던 이 그 머릿결하고 이 피부하고의 그 사이 꼭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켜줘야지만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 설명했던 이 과정들 중에서 이 구조들을 알고 계셔야 그 구조 방향 위주로 해서 문질러 주셔야지만이 자연스럽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연필은 오래된 연필이라 연필심이 좀 말랐어요. 색감이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네요. 이거 재료 탓하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형태는 어쨌든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상황은 아닌 건데, 이렇게 명암 진행하시면서 조금씩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옮겨 주시고, 또 톤을 자 이렇게 떡지우게요. 약간은 이런 톤들을 이렇게 좀 빼서 옮겨 주시면서 형태 교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형태에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진행을 시켜주시면 어느 정도 비율, 위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니까 얼마든지 교정을 해주세요. 처음 잡아주셨던 형태는
영원한 형태는 아니고 우리가 명암 들어가면서도 계속 받게 되는 게 형태예요. 형태 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꼭 이 얘기를 꼭 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이 카피 이게 본을 뜬다 그런 건데, 이제 그 밑에 실물 이미지를 놓고 종이를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밑에 이제 밝은 빛을 쏴서 형태가 보이는 것을 이제 형태 라인을 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형태 따놓고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명암만 잘 넣으시면 되니까. 근데 어딘가에 뭐 명암 들어가면서 또 이상한 부분들을 이상하게 보여지는 형태들을 수정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방식은 조금씩의 어색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형태를 교정을 하시면 닮은 꼴로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어찌됐든 형태는 완성할 때까지, 나름대로 완성할 때까지는 계속 교정이 됩니다. 정석은 그렇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피부 질감,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색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밀도감들은 계속 높여 가시면서 톤을 이제 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톤은 더 밀도 있게 진행하면 할수록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더 세부적으로 보여지는 명암들, 형태, 주변, 톤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단은 더 정확한 형태 방향, 형태는요, 라인을 딴 그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명암에서 변해지는 이런 형태들을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밀도가 많이 들어가요. 차이를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구조적인 형태들, 이러한 부분들을 더 닮은 꼴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참, 그리고 꼭 이렇게 비벼야 되는 것이 정답이냐? 그렇지 않아요. 안 비비셔도 돼요. 이제 꼼꼼하게 명암의 단계를 잘 찾아내시면은 안 비비셔도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아이고, 눈썹이 너무 좀 과한가요? 이제 그냥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또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그리는 과정이라 좀 어설플 수는 있어도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눈썹이 많이 과하네요. 할 수 없죠 뭐. 자, 안에 이제 눈동자가 있거든요. 이게 뭐, 이 눈동자가 있어야 사람 같으니까. 은은하니 이제 쌍꺼풀에 시작되는 지점이 이렇게 보이네요.
눈의 이미지 한번 살려보고, 또 제 옆에 눈도 한번 살려보시고요. 자, 여기에 눈동자가, 오른쪽 눈동자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억지로 살리시면 어색해요. 그래서 은근하게 지금 눈동자에 초점이 좀 있어요. 그냥 은은하게 하세요. 이렇게. 자, 눈시울 부분에 형태가 있어요. 은근히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눈꺼풀과 눈시울과의 관계성. 자, 눈동자나 눈 부분 쪽에서 좀 어둡게 진행을 하다 보면 주변 부분의 톤이 또 다시 또 약해요. 그러면 그 약한 톤들은 다시 또 밀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밝기가 달라요. 비벼주세요. 자, 뒤에 측도골과 눈과 사이에 머릿결의 어둠이 있는데, 얘네들도 진하다고 해서 너무 막 과하게 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랑 여기랑 톤 차이만 좀 주시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원근이라는 차이를 주는 거거든요. 자, 형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치고 들어가셔서 좀 세부적인 형태도 명암으로서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면 점차 더 닮은 꼴의 형태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제 어색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요. 사진처럼 똑같은 느낌 그리시려면 뭐 카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에서 코에서 생기는 그림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따서 그리시면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요 사이에 콧구멍이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형태의 기울기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조율하시면 되고요. 절대 요 그림자 이렇게 깔끔하게 따지 마시고요. 따시더라도 요거 살짝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 여기가 덜 튀거든요. 자, 인중의 명암, 골이 있어요. 명암 살짝 조절해 주시고요. 절대 입술 라인 쪽 깔끔하게 따지 마세요. 차라리 밑으로 조금씩 어둡게 해주세요. 형태는 명암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이게 선명하죠? 이렇게 살짝 덮으세요. 그래야 폭 들어갑니다. 완성도의 명암까지 가기에는 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우리가 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밀도 조절을 하시고요. 코 부분의 특징은요, 또 뭐가 있냐면 팁이 있다면요,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자, 이 과정도 뭐 명암 구조, 밀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자, 구조 방향들 위주로 해서 비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코 같은 경우에서 이 아무리 밝아도 이렇게 콧등도 콧날, 콧등 부분에 이제 밀도가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이라이트가 필요해요. 자, 이런 거에서 떡지우개라서 해서 이렇게 살짝 찍어주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자, 입술 여기서 빛이 오는 방향에 빛나는 부분에 하이라이트들, 그 다음에 또 안쪽에 부분에 입술 주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입체감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마 부분에서도 빛을 받는 부분은 얘네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도 하이라이트가 있겠죠. 자, 눈을 좀 더 돋보이게, 얘네들은 어둠에 지금 깔려 있어서 이게 눈동자도 확실하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그래도 어떤 효과를 한번 더 주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그래도 여기에다가 반짝이 한번 넣어주시면, 반짝이 한번 넣어주시면 눈의 명암이 좀 뚜렷해지거든요. 너무 튄다, 그럼 살짝 문질러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형태를, 이미지, 눈, 코, 입의 표현들을 더 구체화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인내심 발휘하셔서 야금야금 밀도감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머릿결들 다 마찬가지로 더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표현을 해주시면, 더 꼼꼼하게 진행하셔서 표현해 주시면 좀 더 실감나는 재질감들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앞쪽 부분들에 대해서 요소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설명들을 느슨하게 진행을 시켜 주시고, 뭔가 읽는 듯 만 듯 조금 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은 좀 더 분위기 있는 그림들을 이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완벽하진 않아도, 완벽한 것은 어쨌든 뭐 눈, 코, 입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그래도 이제 포커스 맞춰 주듯이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너무 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주지 않는 것이 분위기에 효과적으로 이제 나타날 거고요. 제가 이제 라이브 나갔을 때 주로 제 쓰는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살려줄 수는 없으니까 좀 분위기적으로 자, 이렇게 흩날리는 머릿결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구조에 맞게 그냥 흘러내려 주시면 돼요. 너무 억지로 똑같이 그리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진행을 해주시면 다른 피부 질감하고 어우러짐이 좀 생기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밀도는 완성도에 대한 밀도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이거를 뭐 다 해야지 되는 건 아니고 뭐 각자의 느낌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인물은 어차피 눈, 코, 입이 일단 중요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 아이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이렇게 뭐 약간씩 덜 그려도 괜찮으니까 구조에 맞는 자연스러움만 좀 효율적으로 좀 표시해주면 그래도 뭐 남들이 봐도 있어 보이니까. 덜 그려도 있잖아요. 덜 그려도 이제 뭐냐면 머리 이런 것들은 덩어리 개념이에요. 덩어리 개념. 또 구조 개념과 덩어리 개념만 이렇게 나타나도 좀 분위기는 있어 보이니까, 덜 그렸다고 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구나 그 생각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우선 초점은 얘네들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위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더 디테일하고 더 꼼꼼한 표현력들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만큼 이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에 따라서 퀄리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구조적인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퀄리티로 나타내 주시면 완성도 느낌은 굉장히 좋게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 있게 적당한 선상에서 이제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형태 잡는 과정과 구조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부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것을 그려드릴까, 아마 시간 나는 대로 뭔가 한번 진행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